자, 두 번째 썰 바로 논스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고 아까 앞전에 경험담 보내신 카푸어님이 또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루에 2개. 자, 질문을 보내주신 카푸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소수 풍기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디젤차들이 운행을 멈춘 실정입니다. 특히 화물차 버스들이 요소수 풍기 현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들, 정규 차량이 디젤 외제차들이고 요소수 때문에 외제차들이 정규 차량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화물차 기사분들은 급한 불을 끄려는 실정으로 비싼 가격으로 미국산, 독일산 요소수를 직수입해서 사용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럽니다. 이참에 디젤차 없애고 전기차로 가면 되지 않나요? 혹은 화물차 버스도 하이브리드 전기로 대체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디젤이어만 하나요? 하면서 요소수 풍기 현상을 남일인양 보는데요. 요소수 풍기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 대공황이 터질 가능성이 높고 우습게 보면 안 되나에 따른 질문 갑니다. 라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거를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동차 운전 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뉴스에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 요소수 사태를 보면서 가장 놀랬던 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요소수가 전부 국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거진 중국에서 만든 요소수였다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이걸 안 만들었던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요소수가 우리나라 이름으로 나오길래 그냥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요.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로. 요소수를 쓸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지 중국산 쓴 건지 사실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당연히 이름 한글로 적혀 있고 한국말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겠지. 아마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우리나라는 요소수를 대량으로 만드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중국에서 거의 전량 원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요소수를 그동안 안 만들었던 거지? 이 만들기가 어렵나? 아니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중국의 도움을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다 받은 거예요, 이거는. 요소수를 전량 중국한테 의존했다는 건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국이 싫든 좋든 간에. 예. 심각하죠. 예, 요소수 풍기 현상. 심각합니다. 엄청 심각합니다. 예. 보통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휘발유 차거나 전기차 쓰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자동차를 출퇴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김동님 어서 반갑습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이것 때문에 장거리 운행이 안 되잖아요. 장거리 운행, 그러니까 디젤 중에 장거리 운행해야 되는 차량들이 운행이 안 되잖아요. 이걸 안 쓰면 당연히 요소수를 안 쓰면 차가 고장 난다거나 오작동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약간 기계로 치면 제상료 같은 건데.
엄청 심각하죠. 예, 장거리 운행, 특히 장거리 운행을 요하는 화물이나 택배 차량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이 아니잖아. 하루에 몇백 킬로, 400, 500, 1000을 달려야 되는, 많으면 1000km 달려야 되는 화물차나 어떤 택배 같은 거. 요소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아마 이거 요소수 쓰는 돈만 어마어마할걸요, 아마 그분들. 일반 세단 보는 사람이야 심각하게 생각 안 하겠지.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그래, 님비. 예. 예. 여러분, 님비 현상이란 말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아, 님비가 아니라 인피. 인비 현상. 자기 일 아니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일 아닌 게 아니라 이 국가적인 문제잖아. 국가적인 문제. 국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자연히 개인한테 와요. 개인한테 온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기한테 당장 문제가 안 생기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까 생각하는데 아니죠. 여러분, 택배 안 받으면, 택배 늦게 받으면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면 공장에서 납품해야 되는데 못 온다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엄청 받죠. 이게 남 일이야? 아니,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남 일입니까?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납품 가야 되면 화물차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잠깐 그냥 짧은 거리 왔다 갔다 합니까? 못해도 2, 30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고 있네. 그 자기들이 운전 똑바로 하면 되잖아. 자기네들이 운전 똑바로 하면 되잖아.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죠. 심각한 거죠, 여러분. 왜냐, 우리나라는 특히 이 교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예, 절대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고소성장을 이룬 가장 큰 원인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고속도로. 안 그래요? 아직 우리나라의 산업은 대부분 경유로 움직여요. 경유로 움직인단 말이야. 휘발유야 그냥 단순 자동차 운행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산업을 움직이는 게 경유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위치까지 간 거는 교통이 원활해서. 이게 큽니다. 교통이. 고속도로가 전 지역에 다 뚫려 있고 하루 만에 전 지역을 다 갈 수 있잖아요. 하루 만에. 이게 얼마나 장점인데.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으니까 택배도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으니까. 땅덩어리가 좁은 것도 있지만 이 고속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물건이든 빨리 받을 수 있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문화가 가능했던 게 교통이야, 교통. 고속도로 만들어지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고속도로 이용해서 이제 뭐 물건을 싣고 가야 되는 뭐 화물이나 택배 이런 거 아니면 농기구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움직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교통을 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주일만 안 돼도 난리가 나. 우리나라 택배 같은 거 봐봐. 택배 며칠 안 와도 사람들 난리법석을 뜨잖아요. 난리법석 뜨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교통이 정상 안 되면 이 어떤 피해액이 그냥 천문학적으로 드나요. 천문학적으로.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배 차량이 못 움직이니까, 예를 들면 택배 차량이 운행이 안 되겠죠. 택배 차량이 대부분 뭡니까? 경유 아닙니까? 경유잖아. 택배 왜 물류센터 가는 차들도 왜 큰 차들 많죠? 다 경유입니다.
운행을 안 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피해가 와요? 우리한테 피해가 오죠. 택배 도착받는 시간이 지연되죠. 지연되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늦게 받는 거죠?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야. 예전 같으면 하루 만에 받았지만 지금 뭐 3일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 화물 차량 운영 안 되죠. 운영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예, 타격이 오죠. 왜냐, 원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바로 보내야 돼.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잖아요. 예? 못 보내. 아니면 왜 트레일러 있잖아요. 트레라 같은 거. 트레라도 뒤에 있잖아요. 트레라 같은 것도 실어가지고 이제 배에다 선착장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짐은 실려있는데 못 가는 거야. 배에다 실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죠. 장거리잖아. 장거리 운행한 요소수를 부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물 기사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굶죠. 왜냐, 화물 기사들이 이제 운임료 받으려면 장거리 뛰어야 돼, 장거리. 근데 장거리 뛰어야 돈이 되는데 장거리 못 뛰잖아요. 화물 업종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건 돈 안 돼, 이건 진짜. 푼돈도 안 돼. 그래서 공장이 안 돌아가요, 여러분. 공장이 산업시설에 안 들어가. 물건을 만들었으면 납품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납품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안 되니까 차에서 못 간다고 하잖아. 그렇다고 뭐 일반 승용차에 실어서 가요? 그 많은 거 승용차에 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몇 개를 쓸 수 있는데. 25톤 한 차에 실을 수 있는 거를 그냥 뭐 일반 세단에다가 나눠가지고 한 40대 싣고 가요? 안 그렇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진짜.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애 엄마들이 좀 모르겠어요. 생각이 짧은 건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모르는 건지. 좀 여자분들이 저런 게 많아.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공장에서 일 안 해본 사람들이 정말 뭔가 귀신 신나라 까먹이 소리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있잖아. 이게 뭐가 문제야. 나중에 뭐 음식 같은 것도 피해가요. 음식 같은 거. 우리 왜 보면 라면이나 아니면 뭐 공장에서만 식품 공장도 있잖아요. 식품 공장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 쪼매난 차에 조금 실어서 간지 아십니까? 한 목에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25톤 차 불러 가지고 거기 다 싣고 가. 어. 화물 잡으면 과자 같은 거 실어요. 과자, 뭐 농산물, 어? 해산물 다 실는단 말이에요. 뭐 짐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안 돌아가죠. 시장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어 마트도 안 들어가. 자, 왜냐? 물건이 안 왔잖아요. 물건이 안 와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타격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게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가가 돼. 왜? 자, 택배를 늦게 받으면 택배를 이제 하루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무기한이죠. 무기한. 네. 무기한 연기되는 거예요. 뭐 가장 근거리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택배를 시켰는데 부산이나 대구에서 온다고 쳐봐. 부산에서 한 350km 될 거예요. 대구만 해도 280km야.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서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300 되겠죠.
그럼 요소수 안 넣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편의점도 타격이죠, 편의점도. 어? 굉장히 뭔가 자기 일 아니라고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해. 자, 그리고 각종 공산물, 생산품이나 공산품 납기가 늦어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겨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제때 들어왔는데 못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농산물 제때 못 받습니다. 고기 같은 것도 제때 못 들어와요. 여러분 왜 그 도축장이 들어가는 공판장이 들어가는 왜 소나 돼지 실는 거 봤죠? 그것도 디젤 아닙니까? 디젤. 그것도 디젤이야. 길 가다 한번 보면 왜 좀 똥냄새 나는 왜 젖소라든지 돼지 튀우는 차도 봤죠? 그 차도 못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그 차가 못 움직이는데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닭 실는 거 봤죠, 여러분? 아니면 뭐 배추나 뭐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그거 우리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늦게 받기 때문에 당연히 파는 입장에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안 맞으니까. 4.5는 축차.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잖아.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고기 못 먹는 거예요. 고기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고기가 금값이 돼버릴 거예요. 장담하는데 만약에 이거 요소수 해결 안 되면 한 달 되잖아요. 그러면 또 파 오릅니다. 파 내려갔죠. 근데 얼마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름 때 7,000원까지 갔었잖아. 그 시절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파 7,000원. 지금 삼겹살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삼겹살은 안 내려갔어. 삼겹살 100g에 2,200원 그래. 그럼 삼겹살 3,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럼 고깃집, 각종 우리가 가는 고깃집, 마트, 식육점, 도매시장 다 올라가. 여러분 파 7,000원 샀을 때 기억 안 나? 계란도 지금 비싸죠. 계란 지금 할인해도 5,000원대인데 또다시 10,000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올라가면 또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욕하겠죠. 어, 우리나라 살기 어렵다 욕하겠지. 근데 이걸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가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이 경제라는 게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야. 뭔가 한쪽이 안 된다고 그 사람들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 이게 다 연결고리처럼. 우리나라가 교통을 통해서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국가인데 교통의 힘이 제대적인 교통을 해야 되는 차들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에 집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이 징검다리처럼 같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냐? 국민한테 가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가는 거, 국민들한테.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귀신 신하락 까먹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까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기차로 가면 되지 않나요? 아니, 졸라 웃긴 게, 지금 나오는 전기차를 알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 여러분, 전기차가 지금 대용량 차가 있어요? 전기차가 트럭 못 만들잖아. 전기차가 보면 세단이 작잖아요. 왜 작겠습니까? 아직까지 큰 사이즈로 만들어내는데 개발적인 한계나 기술적인 한계가 드러나니까 쪼매난 차밖에 못 만드는 거잖아. 큰 차로 못 넘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뭐 GV 시리즈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한참 뒤에 나온 거잖아요. 어? 아직 큰 차를 못 만들어내. 큰 차를. 그리고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용량이 작잖아요. 용량이. 장거리 운행을 가기는 한계점 명확하잖아요. 전기차의 장단점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한 뒤에 차는 장거리용이잖아, 장거리. 하루에 400km, 500km를
무리 없이 달려야 되는 차량이잖아요. 아니 전기차 용량을 알고 얘기하는 건가 전기차를? 그럼 길 가다가 중간에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대한민국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화물차가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이 있냐고. 사이즈도 없어. 아,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해 사람들이. 아, 초등학생도 아니고 왜 못 만들겠어요? 아직 기술이 안 되니까 못 만드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나라도 못 만든 게 아니라 딴 나라도 못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못 만들었어 아직. 어? 지금 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를 만들어 세단에 국한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상이 큰 차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기술적인 어떤 한계나 용량적인 한계 그리고 환경적인 한계 명확하니까 못하는 거잖아 이게.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지금 당장은 무슨 공장에 가면 뚝딱 나오는 줄 아나 무슨. 아니 전기차 몰아보고 얘기하는 건가? 저 전기차로 가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기차를 직접 몰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내연기관 자동차 운전하면서. 안 그래요? 음? 그리고 화물차 기사분한테 물어보면 화물차는 한번 출발하면 거의 웬만하면 졸리지 않은 화물차 기사들은요. 한 번 가면 4시간씩 가요. 예. 한 번 밟으면 특별하게 피곤하지 않는 이상은 쭉 가요. 화물차 기사는 다 물어봐요. 왜냐하면 중간에 돌리고 하면 부정 시간 되면 그 리듬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졸리지 않은 이상은 휴게소 잘 안 들려요. 기사분들이. 예. 근데 생각해봐. 저 전기차로 가면 가다가 한번 들렸다 충전하고 가다가 한번 들렸다 충전하고 그러면 만약에 방전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가다가 방전되면 화물차 방전되면 어떡할 거야? 고스톱도 노선 하나 막아놓고 기다려야 됩니까? 참 사람들이 점점 내로남불이 되어가지고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되어가고 있어. 그 하이브리드 화물차 얘기하신 분은 자기 머리를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야겠네. 하이브리드 시켜야겠네. 머리가 구식이니까 자꾸 그딴 생각하는데 머리를 아예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야겠네요. 머리를 대체해야겠어요 완전히. 야 어떻게 저런 생각하는 거야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한 당장 해결이 안 되고 요소수 이제 어 공급 문제가 장기화 돼버리면 한 달만 지나면 이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게 피부로. 뭔가 와야 되는 물건이 안 온다거나 뭔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못 간다거나 아니면 농촌이나 저기 뭐야 농촌이나 어촌 같은 경우에 만들어 놓고 못 가는 것도 많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공산품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보내야 돼. 바로바로 보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음식이 썩잖아 여러분. 자꾸 보관할 수 없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겠지. 저는 뒤에차 안 보는데요. 저 휘발유 보는데요. 상관없는데요. 본인한테 상관없겠지.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뭐 마트가 잘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아니 쇼핑몰에서 택배 안 시킨 사람 있습니까? 다 시키잖아. 너무 많이 시키잖아. 택배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항상 택배 오는 거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전 국민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루만 늦게 와도 사람들이 일골복걸하고 왜 늦게 오냐고 막 전화하는 게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안 오냐고. 근데 이 하루 안 오는 게 아니라 3일, 4일, 일주일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몇 번 겪어봐야지 그렇게 되지. 아니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택배 기사들 파업한다고 하면 난리 뛰면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하잖아. 하루 뭐 택배 도 늦게 온다 하면서.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 참을성이 좋습니까?
나 요즘 한국 사람들이 사물성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어, 반나절만 늦게 와도 택배기사 문제 있다. 어, 서비스 안 좋다. 느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이게 뭔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택배가 빨리 오고, 정해진 물건이 그날에 바로 도착이 되고. 이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장기화되면, 이 요소수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내가 당연하게 느렸던 것들,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익숙한 거, 익숙하고, 원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절대 당연한 게 아닌 게 될 겁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택배 빨리 오는 거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언택트 사회에 사람들이 나가지도 않잖아.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정해진 물건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도 못 나가는데. 내가 꼭 이 물건 와야 되는데 못 오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히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 가장 우려되는 게 이 요소수 문제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쇼핑몰이 쇼핑몰. 쇼핑몰. 분명히 구매를 했는데 안 온다고 분명히 전화할 거 아니야. 전화하는데 택배를 보내도 안 오잖아요. 어? 간선상차 가야 되는데 안 오잖아. 어. 분명히 해소해 갔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 쇼핑몰에 물건 구매했던 사람들 구매 취소하겠죠. 안 오니까. 구매 취소사에 늘겠죠. 그럼 누가 피해야? 쇼핑몰 하시는 패배죠. 특히 다 가장 우려되는 게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쇼핑몰 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뭐 택배 같은 늦게 주문하고 늦게 오면 그냥 마냥 기다릴 것 같습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취소하겠다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내일 아니라고 내한테 지금 문 앞에 어떤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절대로 간단히 보시면 안 됩니다.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나에게 어떤 불이익 같은 게 말리처럼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쌓일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아무것도 뭐 타격이 온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아, 무슨 문제야? 아니, 그냥 뭐, 이왕에 전기차로 바꾸면 되지 않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 당장 내가 택배 그날 제때 못 받고 물건 제때 못 사고 비싼 물건 사봐야 그때 가서, 아, 이제 심각하구나. 이제 와서 깨닫겠습니까? 지금 와서 좀 아셔야 돼. 지금 와서. 그래서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소수 문제는.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음. 이게 특정 지역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전역이 다 걸려 있어요. 대한민국 전역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손해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손해보는 지역이 아니라 서울이야, 서울. 서울이 전기차 있고 하니까 피해 알보고 갔죠. 피해 제일 많이 봐. 왜냐? 서울에 물건을 싣고 지방으로 가는데 쇼핑몰도 거진 서울에 있잖아요. 물건 파는 것도. 팔아가지고 뭔가 수익을 남게 되는데 뒤에 차가 없고 물건을 실어다 가지 못하니까 요소가 없어가지고. 그럼 누가 피해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수많은 그 쇼핑몰 회사들,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윤을 창출한 회사들, 과연 요소수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 내 입장 아니라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너무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간단하게 보지 마. 사회적인 전체의 틀을 보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이런 어록이 있지요. 한국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정으로 살아간다. 조금만 늦어도 택배가 느리네 만회하는 거 보면 참 이 어록이 더더욱 공감이 됩니다.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요? 그 말 좀 좋은 말이네. 10% 이상과 90%의 감정을 살아간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 좀 하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다 오게 돼 있어. 이 문제가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한테 부작용 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고 조석기 빨리 요소수가 이제 공급이 돼서 정상화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나중에 뭐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다 살기 힘들잖아. 살기 힘든데 여기서 물가 올라가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월급 그대로인데. 아무튼 저는 요소수 빨리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사이도 뭐든 잘 해결돼가지고 공급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참에 알게 된 게 우리가 중국에 도움 아예 안 받는 것도 아니란 사실을 또 알게 됐네요. 우리가 중국을 싫어하는 것도 맞는데 이번 요소수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런 거네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잖아.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인데 우리가 이걸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뭐 중국이 나쁜 존재는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떼어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네요. 아무튼 좋은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카푸어님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